여름철 실내 고양이들은요, 의외로 더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몸에서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체온 조절이 힘들고요.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서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게 되면요, 열사병에 걸려서 잘못되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몇 도부터 덥다라고 느낄까요? 어느 정도 온도부터 위험한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가 실내에서 여름을 잘 보내는 요령과 몇 가지 주의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양이가요, 더위를 느끼기 시작한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평균적으로 덥다라는 기준은 약간씩 다르나 사람은 26도부터 더위를 느끼기 시작하고요, 고양이는요 28도부터 더위를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요, 만약 실내 온도가 28도라면요 바닥의 온도는 더 높기 때문에 고양이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요 30도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위해 쾌적한 실내 온도를 맞추고 싶다면요 26도에서 28도 이내가 가장 적합한 고양이를 위한 적절한 온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실내 습도는요 40에서 60% 정도가 고양이에게 쾌적한 여름철 습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름철에는요 실내에서 고양이 생명을 위협하는 열사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실내 고양이는요 열사병에 잘 안 걸릴 것 같아도요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은요 위험해집니다. 특히 노령묘나 비만묘 혹은 단두종, 입이 짧은 페르시아나 액조티 같은 단두종은요 열사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고양이가 여름에 강아지처럼 입을 벌리고 헥헥거리는 개고흡을 한다면요, 아, 나 진짜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강력한 SOS 신호입니다. 이때는요 이미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요 당장 에어컨을 풀로 가동하시고요,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수건에 적셔서 몸을 닦아주세요. 얼음물이나 찬물을 갑자기 몸에 확 끼얹으면요 오히려 혈관들이 확 수축해서 몸에 열이 안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요 이때는 바로 병원에 안고 뛰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고양이를 위해 여름철 실내 환경을 어떻게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우선 가장 좋은 것은요 외출 시에도 에어컨을 26도에서 28도 정도로 맞추어 틀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를 절대 28도가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제습 모드로 틀어놓는 것 역시요 높은 습도에서 지나치게 실내 온도가 높아진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창문은 되도록 가려서 햇빛이 실내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줍니다. 에어컨을 계속 틀어주기 힘들다면요 물에 얼음을 띄워주는 것도 체온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찬물을 먹게 해주는 거죠. 쿨매트를 깔아주거나 얼린 페트병을 수건으로 감아서 고양이가 쉬는 것에 놔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차량 이동 중에는요 절대 고양이를 아주 잠시라도 차 안에 혼자 두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름철 차 안의 온도는요 5분만 지나도 70도를 넘게 올라가게 됩니다. 즉 고양이가 사망할 수 있는 온도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름철에는요 사료 관리에도 역시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하는데요, 건사료라면요 남은 사료를 버리고 교체해 주어서 더위와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습사료 역시 남긴 것은 바로바로 버려서 상한 사료를 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관 중인 건사료 역시도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서 쉽게 산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밀폐된 통이나 진공 사료통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산패된 사료를 섭취한 후에 구토나 설사한다면요 바로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더위를 피할 시원한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햇빛이 직접 들어와 실내 온도를 높이지 못하도록요 커튼을 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나 페트병 얼린 것 혹은 차가운 냉감 매트를 사용해서 고양이가 더위를 피해 잠시 쉴 곳들을 실내 곳곳에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하는데요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요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더운 곳에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 못해서 탈수까지 온다면요 열사병과 같은 큰 사고를 이을 수 있습니다. 외출 전에는요 여기저기 항시 신선한 물을 가득 공급해 주어서 고양이가 언제라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고양이 급수기를 설치해서요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취향을 존중해 주시고요, 추르나 하이드라케어 같은 수분 보조식품을 통한 수분 공급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물그릇 하나에는요 얼음을 띄워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털 관리에도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데요, 특히 장모족은요 더위에 더욱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털이 엉키거나 뭉치거나 죽은 털이 쌓이면은요 심한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브러쉬를 들고요 자주자주 힘차게 매일 빗질을 해주세요. 죽은 털을 제거하면은요 털과 털 사이에 더 많은 공기를 머금어서 더위를 덜 느끼게 됩니다. 브러싱을 하며 피부에 곰팡이나 피부병이 생기지 않았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청결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데요, 여름철에 높은 습도 온도는요 고양이 화장실을 더 심하게 악취가 생기게 하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혹은 세균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화장실을 조금 더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겨주시고요. 더욱 자주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여름철에는요, 청결을 위해 평소보다 모래 전체 가리 주기를 짧게 해주시고요. 화장실 세척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 모래는요, 여름철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벤토나이트로 바꿔주시고요. 베이킹소다나 고양이 모래용 탈취제 같은 것을 활용해서 화장실 냄새를 줄여주는 것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요, 구충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모기맥의 심장상충이 더 심해지고요. 벼룩이나 진드기 같은 외부 기생충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방충망을 잘 활용해서 실내로 유해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요. 브로드라인이나 넥스가드 캣콤보를 사용해서 내 외부 기생충의 구제를 더욱더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계속 켜기 힘드시다면요, 외출 시 반드시 창문을 열고 외출해야 합니다. 여름철 실내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방묘창 설치 후에 창문을 열어두어 환기와 온도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람도 힘든 무더위가 곧 시작됩니다. 여름은요, 지나치게 더운 실내에 고양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확인을 해봐야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여름철 고양이의 건강관리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 1500편의 핵심만 골라 담았습니다. 집사들을 위한 평생 필독서 윤쌤의 고양이 상담소. 지금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